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AS 로마. AS 로마는 3백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공격 시에는 3, 2, 5 형태로 전환하며 중원에서 퍼거슨이 경기의 중심을 잡는다. 그는 중거리 슈팅 타이밍이 날카롭고 상대 수비 블록이 넓어질 때 정확히 그 틈을 노린다. 엘 샤라위는 측면에서 컷인 타이밍을 조절하며 상대 풀백을 끌어내 공간을 창출한다. 마누이코네는 후방에서 빌드업 시 안정적인 볼 배급을 담당하고 압박을 유연하게 풀어내는데 강점을 지닌다. AS 로마는 페이스 조절이 능숙한 팀으로 전반에는 점유율을 통해 상대 체력을 소모시키고 후반에는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간다. 특히 퍼거슨의 중거리 슈팅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세컨드볼 유도까지 계산된 전술적 선택이다. 이런 구조가 완성되면 상대 3백은 볼 시선에 묶이며 커버 타이밍을 잃는다. 결국 공간을 공략하는 퍼거슨의 한 방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 파르마. 파르마는 전방 압박의 첫 라인은 강력하지만 뒷라인 커버가 따라오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다. 오르도네스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압박을 이끌지만 팀 전체의 라인 간격이 넓어지면 중원 공간이 쉽게 열린다. 펠레그리노는 수비 가담에 성실하나 포지션 복귀 속도가 느려서 트랜지션 상황에서 뒷공간을 허용한다. 아드리안 베르나베는 중원에서 볼을 연결하지만 공수 전환 속도가 빠른 팀을 상대로는 쉽게 압박에 갇힌다. 결국 전방 압박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될 경우 수비 라인이 제때 올라오지 못하며 중거리 슈팅 공간이 생긴다. 이로 인해 파르마는 한 번의 역습이나 중거리 한 방으로 경기 주도권을 잃는 장면이 잦다. 수비 블록을 압축하려는 시도는 있지만 라인 간 커뮤니케이션이 불안정해 세컨드볼 대처가 느리다. 그 결과 상대의 하프스페이스 침투에 반복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난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라인 간격의 관리와 중거리 공간 통제가 핵심이다. AS 로마는 퍼거슨의 중거리 슈팅 타이밍을 통해 파르마의 간격 문제를 정확히 찌를 가능성이 높다. 엘 샤라위의 좌측 컷인과 코네의 빌드업이 맞물리면 로마는 하프 스페이스를 점령하며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다. 반면 파르마는 초반 강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끊으려 하겠지만 뒷공간 커버가 불안하다. 그래서 로마는 압박을 유도한 뒤 빠른 전환으로 중거리 찬스를 만드는 루틴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퍼거슨이 중앙에서 볼을 받는 순간 파르마의 3백은 수비 위치를 재정렬하지 못한다. 이 타이밍에 로마가 슈팅각을 만들면 실점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르마가 세컨드볼 싸움에서 버틸 수 있다면 일시적인 균형은 만들겠지만 지속적인 압박 대응은 어려울 것이다. 결국 라인 간격을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팀이 승부를 가져가게 된다. AS 로마는 템포 조절, 공간 인식, 중거리 완성도 세 요소에서 모두 우위에 있다. 그래서 전술적 완성도 측면에서도 로마의 승리가 유력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AS 로마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코모. 코모는 최근 공격 전환 속도가 매끄럽고 전방 압박의 강도 또한 리그 평균 이상이다. 두비카스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이 예리하고 타이밍을 한 박자 앞서 잡으며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노린다. 보이보다는 폭넓은 움직임으로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이성과의 연계를 통해 공격의 폭을 넓힌다. 니코 파스는 경기 조율 능력이 탁월하며 전진 패스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 타이밍이 절묘하다. 이 세 명이 만들어내는 전방 삼각 구조는 단순한 포메이션이 아니라 유기적인 로테이션 전개로 완성된다. 또한 코모는 홈 경기에서 초반 라인을 높이고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탈취해 빠른 역습으로 연결하는 패턴이 뚜렷하다. 두비카스의 피니시 감각이 살아있는 한 베로나의 불안한 수비는 버티기 어렵다. 특히 보이보다의 컷백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경우 결정적인 득점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베로나. 베로나는 최근 8경기에서 11실점을 허용하며 수비 조직의 불안함이 노출되고 있다. 3백 구조 내에서 브라다리치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좌우 밸런스가 쉽게 무너진다. 지오바네는 공격 전환 시 빠르게 전진하지만 수비 가담이 느려 측면 공간이 자주 노출된다. 세르다르는 미드필드 장악력은 뛰어나지만 전방으로의 연계가 단조롭다. 결국 중원에서 템포가 끊기면 수비 라인 앞에서 공간이 열리고 이 틈을 상대에게 자주 허용한다. 특히 3백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세컨드볼 대응이 늦어지고 크로스 수비에서도 타이밍을 놓친다. 베로나는 공격 전환 속도는 유지하지만 수비 집중력이 후반으로 갈수록 떨어지며 실점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코모의 빠른 전진 패턴을 막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수비 밸런스와 공격 효율의 충돌이다. 코모는 두비카스의 결정력과 니코 파스의 전진 패스, 그리고 보이보다의 폭넓은 움직임이 조화를 이루며 공격 템포를 이끈다. 반면 베로나는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로 인해 전환 상황에서 허점을 자주 노출하고 있다. 특히 3백의 커버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취약하다. 코모는 이런 베로나의 수비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두비카스의 침투 타이밍과 보이보다의 컷백이 맞물리는 순간 결정적인 득점 루트가 완성될 것이다. 베로나는 라인을 내리며 안정감을 찾으려 하겠지만
전방 압박을 버티는 과정에서 빌드업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코모가 템포를 유지하며 전반 중반 이후부터 확실한 리드 흐름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코모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유벤투스. 유벤투스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일디즈와 데이비드를 축으로 한 전방 압박 구조를 완성하고 있다. 데이비드는 폭발적인 돌파력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측면 돌파 후 컷백 루트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다. 일디즈는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위치 선정이 뛰어나며 흘러나오는 볼에 대한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르다. 로카텔리는 중원에서 세컨드 볼을 끊어내며 공격과 수비의 연결축 역할을 맡고 있다. 유벤투스의 강점은 공격 시 두 번째 볼에 대한 집중력이다. 박스 근처에서 상대가 클리어링한 볼을 곧바로 재차 압박해 찬스로 전환하는 구조가 완성돼 있다. 그래서 상대가 크로스 방어에 실패하거나 세컨드 볼 처리가 늦을 경우 곧바로 득점으로 연결된다. 결국 유벤투스는 점유율보다 효율적인 공격 전환으로 승부를 가져가는 팀이다. 우디네세. 우디네세는 3-5-2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이게르 브라보와 데이비스가 투톱으로 공격의 축을 맡는다. 하지만 측면 수비의 크로스 대응이 불안하며 두 번째 볼 처리 속도가 느리다. 특히 박스 근처에서 라인이 한번 밀리면 리커버리 타이밍이 맞지 않아 세컨드 찬스 허용률이 높다. 칼스트렘은 중원에서의 시야가 넓지만 순간적인 압박을 받을 때 패스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우디네세는 빌드업의 안정성이 부족하고 수비 전환 시 커버 라인이 무너지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또한 세컨드 볼을 차지하지 못할 경우 중원 점유율이 급격히 낮아지며 공격 리듬이 끊긴다. 결국 수비 후 빠른 역습을 노리는 패턴이지만 리바운드 볼 대처가 불안정해 위기 관리가 어렵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세컨드 찬스를 누가 더 효율적으로 살리느냐가 핵심이다. 유벤투스는 일디즈와 로카텔리가 박스 근처 세컨드 라인에서 흘러나오는 볼을 빠르게 점유하며 공격의 2차 전개를 완성한다. 특히 일디즈는 하프 스페이스를 선점해 리바운드 볼을 곧바로 슈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감각을 지녔다. 반면 우디네세는 크로스 방어와 두 번째 볼 대응이 불안정하며 라인 간격이 벌어질 때 쉽게 공간을 내준다. 로카텔리가 중원에서 압박과 커버를 동시에 수행한다면 유벤투스는 세컨드 볼 기반으로 경기 주도권을 장악할 것이다. 또한 데이비드의 돌파는 우디네세의 좌측 라인을 흔들며 컷백 루트에서 일디즈에게 득점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우디네세는 밀집 수비를 시도하겠지만 세컨드 찬스 대처 능력의 차이가 경기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릴 것이다. 결국 두 번째 볼에서의 집중력 차이가 경기 결과를 갈라놓는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유벤투스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르하브르. 르하브르는 4-1-4-1 구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빌드업을 전개한다. 사마타는 포스트업과 박스 안 움직임이 정교해 세컨드 볼 연결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두쿠레는 중원에서 압박을 유도하며 탈압박 시 빠른 패스로 템포를 전환한다. 특히 캐치타는 좌우 전환 타이밍이 탁월하며 볼을 끌어가며 상대 수비를 넓히는 능력이 돋보인다. 이 전개는 단순한 볼 점유가 아니라 공간을 유도한 뒤 역으로 찌르는 구조를 완성한다. 르하브르는 측면 오버래핑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며 공격의 입체감을 만든다. 또한 수비 시에도 중원 아래서 라인을 압축해 두텁게 유지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중앙 침투 공간을 거의 내주지 않는다. 결국 템포 유지력과 전환 속도 모두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캐치타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 공격 루트가 완전히 살아날 것이다. 브레스트. 브레스트는 4-3-3 전형을 유지하지만 미드필더 간 간격이 지나치게 좁다. 이로 인해 중앙 압박을 받을 경우 공이 측면으로 원활하게 빠지지 않는다. 아조르크는 타깃 역할에 충실하지만 볼이 전달되지 않으면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델카스티오는 볼 운반 능력은 뛰어나지만 전진 패스 각도가 제한되어 있다. 마그네티는 중원에서 커버는 충실하지만 전방으로의 창의적인 전개는 부족하다. 그래서 공격 전환 시 한 박자 느린 템포로 상대 수비 재정렬 시간을 허용한다. 특히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잃으면 역습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고 수비 간격이 순간적으로 벌어진다. 결국 측면 전개가 막히면 단조로운 롱볼 패턴으로 전환되며 공격 다양성이 떨어진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공간을 누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의 싸움이다. 르하브르는 캐치타를 중심으로 좌우 전환을 반복하며 하프 스페이스 활용을 극대화할 것이다. 캐치타가 한쪽으로 볼을 몰고 가며 수비를 유도하는 순간 반대편 측면의 오버래핑이 열린다. 사마타가 이를 받아 세컨드 볼 연결로 마무리한다면 르하브르의 공격은 한층 입체적으로 변한다. 반면 브레스트는 중원 간격이 좁아 중앙 압박을 받으면 볼 전개가 끊긴다. 델카스티오의 전진 패스가 막히면 공격 루트 전체가 경직되고 아조르크는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 르하브르는 볼 점유율보다 볼 이동 속도에 집중하며 상대의 간격을 무너뜨릴 것이다.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브레스트의 체력 저하와 공간 관리 실패가 겹치며 르하브르가 템포를 완전히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의 흐름은 측면 공간을 누가 먼저 열어내느냐에서 갈릴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르하브르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로리앙. 로리앙은 3-4-3 전형으로 라인을 구성하지만 후방 압박 대응이 불안하다.
수만호가 중앙 빌드업을 주도하지만 상대의 전진 수비가 강하게 들어올 때 탈압박 성공률이 급격히 낮아진다. 토시는 제공권과 피지컬 싸움에서는 준수하지만 볼 배급 능력이 부족해 후방 전개 시 자주 끊긴다. 아베르겔은 중원에서 패스 타이밍을 조율하지만 팀 전체의 간격이 좁을 때만 효과적이다. 문제는 파리의 하이프레싱을 받는 순간 패스 선택지가 극도로 제한된다는 점이다. 로리앙은 짧은 패스 연계가 강점이지만 상대 압박이 높을 때는 쉽게 끌려가며 실책을 범한다. 수비 전환 시 윙백들이 지나치게 높게 위치해 있어 역습 상황에서 커버 타이밍이 늦어진다. 이로 인해 전반 초반부터 실점 리스크가 높고 경기 주도권을 되찾기 어려운 구조다. 파리 생제르맹. 파리는 4-3-3 전형 속에서 전방 압박과 하이프레싱 강도를 극대화한다. 덴벨레와 바르콜라는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시작해 상대 빌드업 라인을 흔들며 파비안 루이스는 2차 압박 타이밍을 정확히 맞춘다. 루이스는 중원에서 볼 탈취 이후 곧바로 전진 패스로 공격 템포를 올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바르콜라의 폭넓은 활동 반경은 측면 압박의 균형을 잡아주며 덴벨레는 돌파 후 컷백으로 찬스를 만드는 능력이 탁월하다. 이들의 하이프레싱은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빌드업 루트를 사전에 차단하는 전술적 의도를 담고 있다. 상대 수비가 공을 잡는 순간부터 압박 라인이 동시 가동되며 전방에서 실점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파리는 점유율뿐만 아니라 전환 속도에서도 리그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상대가 후방에서 공을 오래 소유할수록 위험이 커지는 구조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하이프레싱 완성도와 탈압박 성공률의 싸움이다. 로리앙은 후방 빌드업 시 패스 루트가 제한적이며 상대 압박에 노출될 때 리스크가 높다. 수마노와 아베르겔이 중원에서 중심을 잡아주더라도 윙백 라인이 너무 높아 수비 전환 타이밍이 늦어진다. 반면 파리는 덴벨레 바르콜라 루이스로 이어지는 압박 삼각형을 통해 상대의 1차 빌드업을 완전히 봉쇄한다. 이 구조는 단순히 공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볼을 빼앗은 후 공격 전환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진다. 로리앙이 짧은 패스 중심의 전개를 고집한다면 전반 20분 이내 실점 가능성도 존재한다. 파비안 루이스는 탈취 후 곧바로 덴벨레에게 패스를 연결하며 덴벨레는 개인 능력으로 페널티존 근처까지 진입할 것이다. 하이프레싱 강도 차이에서 오는 체력 격차 또한 후반으로 갈수록 명확히 드러난다. 로리앙이 라인을 내리고 블록을 압축하더라도 파리의 볼 순환 속도를 감당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결국 이 경기는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 모두에서 우위를 점한 파리 생제르맹이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후반에는 로리앙의 실책 빈도가 증가하며 추가 실점 리스크가 누적될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로리앙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메스. 메스는 올 시즌 내내 수비 조직력 붕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4-2-3-1 전형에서 두 줄 수비를 형성하지만 라인 간격 유지가 불안정해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자주 늦는다. 조메니 마저는 이 선에서 왕성하게 뛰지만 수비 전환 시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며 공간을 허용한다. 치타이 슈빌리는 돌파력은 뛰어나나 역습 시 백업 가담이 느려 좌측 공간이 쉽게 뚫린다. 트라오레는 중앙에서 볼 배급을 시도하지만 수비형 미드필더의 커버가 느슨해 빌드업 리듬이 끊긴다. 리그 9경기 26실점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수비 실수가 아니라 전술적 구조 붕괴를 보여준다. 특히 전방 압박이 실패하면 곧바로 뒷공간이 열리고 세컨드볼 대응에서도 수적 우위를 잃는다. 결국 메스는 라인 유지가 어렵고 중앙 압박이 약해 상대 플레이메이커에게 자유를 허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흐름은 이번 경기에서도 쉽게 개선되기 어렵다. 랑스. 랑스는 3-4-3 포메이션에서 공격 템포 전환이 매우 빠르다. 토뱅은 측면에서 크로스와 컷백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며 팀의 공격 패턴을 다양화한다. 사이드는 폭발적인 돌파력과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상대 풀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신라는 팀의 전술 중심에 서 있는 플레이메이커로 전방 3인과의 연계 타이밍이 완벽하다. 그의 스루 패스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 유도는 메스의 허술한 수비 라인을 집중 공략할 것이다. 특히 메스의 느린 커버링 타이밍을 파악해 전진 패스 한 번으로 득점 루트를 열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는 전방 압박과 후방 빌드업의 밸런스가 잘 잡혀 있으며 경기 내내 템포를 유지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또한 세컨드 라인에서의 공 재활용 능력도 뛰어나 한 번 주도권을 잡으면 흐름을 내주지 않는다. 결국 랑스의 공격 루트는 메스 수비 블록의 약점을 정조준할 것이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명확한 전술 상성의 싸움이다. 메스는 수비 밸런스가 붕괴된 상태에서 하프 스페이스 커버 타이밍이 늦고 세컨드 볼 장악력도 떨어진다. 반면 랑스는 사이드와 신라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 속도가 빠르고 라인 간 패스 전환의 완성도가 높다. 메스가 라인을 내리면 사이드가 측면에서 돌파로 흔들고 라인을 올리면 신라가 침투 패스로 찢는다. 전반부터 랑스의 점유율이 크게 앞설 가능성이 높으며 세컨 찬스 공격에서도 효율을 보일 것이다. 메스는 홈에서도 안정감을 찾기 어렵고 수비 라인의 간격이 벌어질 때마다 실점 위기를 맞을 것이다. 결국 랑스의 빠른 전환과 공격 밸런스가 경기 전체의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차이와 집중력 저하로 인해 메스의 수비 집중력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 랑스가 공격 템포를 늦추지 않는다면 다득점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메스패 강추. 언더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니스. 니스는 3-4-3 포메이션으로 수비 안정감을 우선시하지만 빌드업 구간에서 템포가 매끄럽지 않다. 케빈 카를로스는 전방 압박 시 움직임은 활발하나 마무리 과정에서의 결정력이 불안정하다. 보가는 측면에서 개인 돌파를 시도하지만 세컨드 라인의 지원이 늦어 찬스 연결이 제한된다. 부다위는 하프 스페이스를 넓히는 역할을 맡지만 3백 체계에서 오버래핑 타이밍이 일정치 않다. 특히 수비 전환 시 윙백이 높게 위치해 뒷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자주 발생한다. 이로 인해 상대가 빠른 템포로 측면을 파고들 경우 중앙 수비의 간격이 벌어지고 커버 타이밍이 뒤엉킨다. 홈에서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려 하지만 전진 타이밍이 맞지 않아 압박 효율이 떨어진다. 결국 니스는 전방 압박 이후 공수 전환 속도에서 릴의 공격 라인과 비교해 밀릴 가능성이 높다. 릴. 릴은 4-2-3-1 포메이션으로 전방 라인에 폭발적인 득점력을 장착한 상태다. 이가만에는 최근 경기에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이 탁월하며 반박자 빠른 슈팅 타이밍으로 리그 최상위권의 득점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 펠릭스 코레이아는 측면에서 폭넓은 돌파를 시도하며 하랄소는 세컨드 볼을 적극적으로 커버해 공격 흐름을 유지한다. 이 세 명의 조합은 단순한 개인기 조합이 아니라 라인 간 압박 분산형 공격 루트로 완성되어 있다. 릴은 공격 전개 시 중원에서 볼을 빠르게 순환시켜 상대 수비가 정비되기 전에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구조를 선호한다. 이로 인해 상대 3백 구조를 상대로 자연스럽게 공간을 창출하고 슈팅 전환 속도에서 우위를 점한다. 특히 펠릭스 코레이아의 컨디션이 절정이어서 니스의 수비 라인이 그를 견제하기 위해 한쪽으로 쏠리면 반대편 공간이 자동으로 열린다. 릴은 현재 리그 1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공격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대의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이를 놓치지 않는다. 결국 니스의 3백이 풀 90분 동안 릴의 폭발적인 공격 템포를 견뎌내긴 어려울 전망이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공격 템포와 전환 속도, 수비 간격 관리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것이다. 릴은 최근 리그 1에서 가장 날카로운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가마네와 펠릭스 코레이아의 득점 감각이 절정이 있다. 반면 니스는 3백 수비 구조상 측면 압박 이후에 커버 타이밍이 느려 세컨드 찬스 실점 가능성이 높다. 릴은 중원에서 볼을 빠르게 순환시켜 니스의 수비를 좌우로 흔들며 공격 템포를 일정하게 유지할 것이다. 특히 이가마네의 전방 압박은 단순한 수비 개입이 아니라 상대 빌드업 자체를 끊는 전술적 역할로 작동한다. 결국 릴 이 90분 동안 공격 주도권을 주며 경기를 컨트롤할 가능성이 크다. 니스가 홈에서 라인을 올리면 오히려 릴의 역습 루트가 더 활발히 살아날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니스패 강추. 언더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볼로냐. 볼로냐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프 스페이스 점유를 중시하는 팀이다. 임모빌레는 전방에서의 포스트업과 연계 플레이로 상대 수비 라인을 끌어내며 이선 자원들의 침투 공간을 만들어낸다. 오르솔리니는 측면에서 컷인 타이밍을 정확히 가져가며 돌파 이후 직접 슈팅과 크로스 선택의 밸런스가 탁월하다. 그는 볼을 잡은 순간적으로 방향 전환을 하며 상대 풀백의 무게 중심을 흔든다. 오드가르드는 세컨드 라인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짧은 패스로 박스 근처의 리듬을 유지한다. 이 조합은 단순히 공격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통한 공간 창출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홈에서는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며 볼을 탈취한 직후 빠른 전환으로 상대 수비를 붕괴시키는 장면이 많다. 결국 볼로냐는 오르솔리니의 침투 타이밍이 살아나는 순간 상대 중원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토리노. 토리노는 4-3-3을 바탕으로 중원에서 수비적 안정감을 추구하지만 포지션 스위칭의 완성도가 낮다. 지오반니 시메오네는 전방에서 몸싸움과 압박은 좋지만 빌드업 연결 능력은 불안하다. 블라시치는 중원에서 적극적인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커버링 타이밍이 늦어 역습 상황에서 뒷공간을 자주 내준다. 카사데이는 미드필더 사이 간격을 유지하려 하지만 좌우 전환 시 포지션 조정이 매끄럽지 않다. 그래서 전환 상황에서 커버링이 늦어지고 중원 간격이 벌어지며 수비 라인이 쉽게 흔들린다. 이때 볼로냐의 오르솔리니가 침투 타이밍을 잡아 빠르게 파고들면 토리노의 수비 블록은 순식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토리노는 수비 라인을 내리면 공격 템포가 죽고 올리면 뒷공간이 열린다. 결국 이 불안정한 중간 지점이 가장 큰 리스크다. 결국 상대의 빠른 전환에 맞서기에는 커버 타이밍이 느리고 리커버리 속도가 떨어지는 구조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환 타이밍과 중원 커버링 속도가 핵심이다. 볼로냐는 임모빌레의 전방 포스트업을 중심으로 이선의 침투 타이밍을 완성도 있게 맞춰간다. 특히 오르솔리니가 토리노 중원의 공간이 벌어지는 순간을 노려 빠르게 침투한다면 찬스가 곧바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토리노는 중원 위치 교환이 부드럽지 않아 역습 대응 시 커버 타이밍이 한 박자 늦다. 그래서 전환 상황에서 라인이 정리되지 않고 하프 스페이스가 쉽게 열리는 장면이 반복된다. 볼로냐는 이를 정확히 노려 세컨드 라인에서의 공격 전개를 매끄럽게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오드가르드의 패스 타이밍이 오르솔리니의 침투와 맞물리면 상대 수비 블록은 순식간에 흔들릴 것이다. 또한 홈 이점을 바탕으로 볼로냐는 전방 압박 강도를 유지하면서 토리노의 빌드업을 초반부터 틀어막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토리노는 빌드업 루트가 단조롭고 전방 연결이 느려 세컨드볼 경쟁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누가 중원 간격을 더 견고하게 유지하느냐보다 누가 더 빠르게 그 틈을 파고드느냐가 관건이다. 그래서 볼로냐가 오르솔리니를 중심으로 한 침투 전술로 상대를 흔들며 경기의 리듬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볼로냐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제노아. 제노아는 현재 수비 조직력의 붕괴가 심각한 수준이다. 포백 라인이 좌우로 벌어지며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로렌초 콜롬보는 전방에서 활발히 움직이지만 미드필더와의 간격이 넓어 단절된 공격 루트를 보인다. 그른베크와 스탄치우가 하프라인 아래서 볼을 전개하려 하지만 빌드업 과정이 지나치게 느리다. 결국 볼을 빼앗긴 뒤 역습을 허용하는 장면이 잦고 후방 커버 타이밍이 전혀 맞지 않는다. 특히 중앙 수비진의 간격 조정이 느슨해 상대 투톱에게 반복적으로 공간을 내주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노아는 경기 초반부터 수비 압박에 시달리며 라인 유지조차 버겁게 느껴진다. 현재 시즌 아직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한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크레모네세. 크레모네세는 3, 5, 이 전형 속에서도 유기적인 움직임이 돋보인다. 오케레케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방향 전환 능력을 바탕으로 제노아의 파이널 서드를 집요하게 파고든다. 보나촐리는 포스트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묶어두며 오케레케에게 침투 공간을 만들어준다. 제르비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드리블 돌파로 전원의 리듬을 가속화한다. 이들의 조합은 단순 역습이 아니라 2차 전개까지 연결되는 구조적 공격이다. 미드필더진의 압박도 강해 상대가 빌드업을 시도하는 순간 곧바로 전방 압박을 가한다. 크레모네세는 이러한 전술적 압박으로 상대 수비를 붕괴시키며 전방에서 높은 위치에서 볼을 탈취한다. 결국 오케레케와 제르빈이 만든 속도전이 제노아의 느린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단순한 전력차가 아니라 수비 집중력의 격차가 승부를 가를 흐름이다. 제노아는 라인 유지가 불안정하고 세컨드볼 대응이 느리다. 그래서 크레모네세의 오케레케가 전방에서 압박을 주도하며 제르빈이 뒷공간을 파고드는 장면이 빈번하게 나올 것이다. 그 과정에서 보나촐리가 1차 포스트업으로 상대 센터백을 끌어내며 이선의 침투 루트를 열어줄 가능성이 높다. 제노아는 중원 싸움에서도 밀리며 전환 템포가 느려 반격의 기회를 잡기 어렵다. 반면 크레모네세는 점유율보다 효율에 집중해 적은 찬스에서도 높은 결정력을 보여줄 것이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제노아 수비의 간격이 벌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 중반 이후 오케레케와 제르빈이 경기의 흐름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결국 제노아의 불안한 수비와 크레모네세의 빠른 전환이 맞부딪히는 순간 경기의 균형은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경기는 크레모네세가 수월하게 파이널 서드를 공략하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제노아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밀란. 인터밀란은 3, 5, 이 구조 속에서 라우타로 마르티네즈와 튀랑이 전방 압박의 핵심 축을 담당한다. 두 선수는 수비수들의 패스 각도를 동시에 차단하며 상대 빌드업의 첫 단계부터 리듬을 끊는다. 특히 튀랑은 순간적인 전진 압박 타이밍이 탁월하고 라우타로는 세컨드볼 대응에서도 빠르게 반응한다. 이 조합은 단순히 공격 전개를 위한 투톱이 아니라 수비 전원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중원에서는 바렐라가 압박 시 후방 커버와 동시에 세컨드 라인 연결을 책임지며 인터밀란의 균형을 잡는다. 양 윙백의 활동량도 풍부해 공격 시엔 넓은 폭을 활용하고 수비 시엔 빠르게 복귀하며 압박 라인을 유지한다. 이로 인해 상대는 쉽게 전진하지 못하고 점유율을 높여도 효율적인 찬스를 만들기 어렵다. 결국 인터밀란은 수비 안정 속에 압박 전환 속도까지 빠른 완성형 팀으로 홈 경기에서 높은 점유와 압박 강도를 동시에 가져갈 것이다. 특히 초반부터 전방 압박으로 상대 수비 라인의 실수를 유도해 선제점을 노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피오렌티나. 피오렌티나는 3-4-3 형태로 라인을 형성하지만 후방 빌드업의 거리 조절이 일정하지 않다. 그래서 전방 압박을 받으면 수비수 간 패스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든다. 모이스키는 돌파력은 뛰어나지만 연계 과정에서 세밀함이 부족해 전방에서 공을 오래 지키지 못한다. 구드문드소는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는 날카롭지만 중원 합류 타이밍이 늦어 역습 속도가 끊긴다. 파지올리는 볼을 배급하는 재능이 있으나 압박 강도가 높을 때는 쉽게 볼을 잃는다. 특히 빌드업 초반 수비수 간 간격이 벌어지면 인터밀란의 전방 압박 라인에 걸려 패스 루트가 차단된다. 결국 피오렌티나는 안정적인 볼 전개가 어렵고 후방에서의 작은 실수가 치명적인 역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원에서도 압박 회피 능력이 떨어져 볼 소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공격 전환이 매끄럽지 않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단순히 점유율 싸움이 아니라 전방 압박의 강도와 회피 능력의 차이로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 인터밀란은 라우타로와 튀랑이 전방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상대 수비 라인을 붕괴시킬 것이다. 특히 튀랑이 전진 타이밍을 잡아내는 순간 피오렌티나 수비수들의 간격이 흔들리며 빌드업 루트가 막힐 전망이다. 피오렌티나는 압박을 받으면 패스 선택이 제한되고 결국 롱볼로 전환하는 장면이 잦아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인터밀란의 중원 라인이 세컨드볼을 장악하면 경기 리듬은 완전히 홈팀 쪽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바렐라의 활동 반경과 윙백의 전진 타이밍이 맞물리면 피오렌티나는 수비 라인을 정비할 시간조차 얻지 못할 것이다. 결국 인터밀란이 초반부터 전방 압박으로 흐름을 가져가며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피오렌티나가 압박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라우타로의 골 결정력으로 이어지는 빠른 역습 패턴이 빛을 발할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인터밀란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마르세유. 마르세유는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점유율과 템포 조절 능력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오바메양은 여전히 폭발적인 스피드와 공간 침투 타이밍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핵심 카드다. 그린우드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아 한 박자 빠른 턴 동작으로 상대 수비를 끌어내며 팀 공격의 리듬을 만들어낸다. 호이비에르는 중원에서 압박을 흡수하며 볼 순환을 매끄럽게 이어가는 역할을 맡고 있다. 마르세유는 중원에서의 패스 템포가 빠르고 수비 전환 시에도 이선이 빠르게 복귀하며 밸런스를 잡는다. 특히 홈에서의 공격 전개는 중앙 측면 박스 진입으로 이어지는 입체적 구조가 뚜렷하다. 또한 오바메양이 드리블로 라인을 깨고 슈팅각을 만드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며 공격의 결정력이 상승세다. 결국 마르세유는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과 공격 템포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앙제. 앙제는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 안정에 집중하지만 라인 간격 관리가 불안정하다. 하프라인 근처에서의 압박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중원에서 공간을 내주는 패턴이 반복된다. 체리프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압박을 시도하지만 간격이 넓은 상황에서 커버링이 늦다. 르폴은 빌드업 시 방향 전환 능력이 부족하고 압박이 몰릴 때 볼을 쉽게 잃는 모습이 나타난다. 벨크딤은 피지컬은 뛰어나지만 포지셔닝이 늦어 세컨드볼 싸움에서 밀리는 장면이 잦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앙제는 전환 상황에서 수비 블록이 흔들리고 중거리 공간을 쉽게 허용한다. 결국 15위까지 추락한 이유는 전환 속도와 수비 간격 유지 실패에서 비롯된 구조적 불안정성이다. 후반 체력 저하가 동반되면 압박이 무너지고 실점으로 직결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환 타이밍과 간격 유지 능력이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마르세유는 오바메양이 라인을 깨는 드리블 돌파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린우드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아 템포를 조율하면 앙제의 불안한 수비 블록이 금세 흔들릴 것이다. 호이비에르는 중원에서 압박을 흡수하고 정확한 패스로 공격 전환을 주도하며 경기 흐름의 중심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 앙제는 압박 시점이 일정하지 않아 마르세유의 전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오바메양이 빈 공간으로 침투하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결국 마르세유는 중원에서의 템포 조절과 전방 속도전 모두에서 확실한 우위를 확보할 것이다. 앙제는 체리프의 수비 가담이 늦고 르폴과 벨크딤의 커버 타이밍이 어긋나며 페널티 박스 주변 공간을 쉽게 내줄 것이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점유율과 전환 모두에서 마르세유가 한 수 위의 경기 운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앙제의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고 마르세유의 공격 패턴이 더욱 다양해질 것이다. 결국 오바메양이 만들어내는 결정적 돌파 한 번이 경기의 균형을 무너뜨릴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마르세유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낭트. 낭트는 4-1-4-1 포메이션으로 수비 조직력을 유지하며 역습 전환에 강점을 둔 팀이다. 모스타파 모하메드는 피지컬을 앞세운 전방 버티기와 세컨드볼 연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베나탑은 좌측 라인에서의 드리블 돌파 능력이 뛰어나지만 컷백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효율이 떨어진다. 레프낭은 중원에서의 안정적인 패스 전개를 담당하지만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는 커버 범위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낭트는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세트피스 상황에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위치 선정 실수가 반복된다. 세컨드볼 대처가 늦고 클리어링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상대 장신 자원에게 실점을 내주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홈에서는 초반 강한 압박으로 리듬을 가져가지만 후반 집중력 저하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약점이다. 결국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수비 조직이 무너질 위험이 크다. AS 모나코. AS 모나코는 4-3-3 전형으로 전방에서의 압박과 세트피스 활용에 강점을 보인다. 발로구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박스 안마무리 능력으로 상대 수비를 위협하며 공중볼 경합에서도 탁월하다. 미나미노는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유연한 전환 플레이를 만들어내고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반응 속도가 빠르다. 골로비는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패스 전개와 킥 정확도가 팀 공격의 핵심이다. 모나코는 후반 들어 세트피스 상황에서 장신 센터백이 전진하며 발로군과의 콤비로 득점을 노린다. 이 장면에서 타이밍 점프와 공간 침투의 완성도가 높아 집중력이 떨어진 낭트 수비에게 결정적인 위협이 된다. 또한 모나코는 후반 교체 카드의 공격적 활용이 뛰어나 경기 후반에도 에너지 손실이 적다. 결국 세트피스 한 방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집중력 유지와 세트피스 대응력이 핵심 포인트다. 낭트는 경기 초반에는 홈 이점을 살려 라인 컨트롤과 압박 강도를 유지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이 벌어지며 실점 위험이 커진다.
모나코는 발로군을 중심으로 한 세트피스 루트에서 확실한 득점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미나미노와 골로빈의 킥 정확도가 높아 낭트의 불안한 후반 수비 집중력을 직접 노릴 것이다. 낭트는 후반 집중력 저하와 세컨드볼 대응 미흡으로 인해 경기 막판 실점을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모나코는 후반 세트피스와 교체 카드 활용에서 안정감을 보여주며 마지막 15분 구간에서 강한 집중력을 유지한다. 그래서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모나코의 공격 효율이 높아지고 낭트의 수비 라인은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전술적 완성도와 심리적 안정감 모두 모나코가 우위에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세트피스 집중력 차이가 결과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낭트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파리FC. 파리FC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전진 압박을 강하게 시도하는 팀이다. 하지만 압박 후 리커버리 속도가 느려 뒷공간 커버 타이밍이 늦어지는 약점이 있다. 제벨스는 하프라인 근처에서의 압박 강도가 높지만 수비 전환 시 포지션 복귀가 불안정하다. 케발은 좌측에서 폭발적인 돌파로 공격 전환에 기여하지만 오버래핑 이후 커버가 늦는 장면이 반복된다. 카마라는 중앙에서 볼 간수 능력이 뛰어나지만 볼을 오래 잡는 경향 때문에 템포 전환이 끊기는 순간이 있다. 결국 파리FC는 전진 압박이 통할 때는 주도권을 잡지만 한 번 타이밍이 어긋나면 라인 간격이 크게 벌어진다. 이로 인해 뒷공간 노출이 잦고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된다. 그래서 최근 경기에서도 상대의 빠른 역습 한 번의 실점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리옹. 리옹은 4-2-3-1 전형을 유지하며 미카우타제를 중심으로 공격 전환의 속도를 극대화한다. 그는 조지아 국가대표답게 순간적인 침투 감각이 탁월하며 하프라인 뒤 공간을 파고드는 타이밍이 예리하다. 슐츠는 좌측에서 볼 전개와 방향 전환을 조율하며 빠른 롱패스로 미카우타제의 침투 타이밍을 살린다. 테스만은 중원에서 수비와 공격의 균형을 유지하며 압박 탈출 후 정확한 전진 패스를 공급한다. 리옹의 강점은 바로 빠른 전환 공간 활용이다. 볼을 탈취한 뒤 이 패스 만에 상대 박스 근처까지 진입하는 효율적인 템포 운영이 완성돼 있다. 특히 미카우타제가 뒷공간을 파고들 때 윙어와 이선 미드필더가 동시에 전진하며 수적 우위를 만들어낸다. 이 구조는 파리FC의 느린 리커버리 타이밍을 정확히 공략할 수 있는 완벽한 전술적 상성이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진 압박 이후 뒷공간 관리 능력이 핵심이다. 파리FC는 전방 압박으로 초반 주도권을 잡겠지만 그 과정에서 라인 간격이 쉽게 벌어진다. 리옹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미카우타제의 타이밍 좋은 침투와 슐츠의 방향 전환 패스로 찬스를 만들 것이다. 특히 테스만이 중원에서 압박을 흘려보내며 빠르게 전방으로 연결하는 패스는 파리FC의 수비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변수다. 파리FC가 라인을 내리면 공격 전환이 느려지고 올리면 뒷공간이 완전히 노출된다. 그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리옹의 전환 속도 앞에서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초반부터 리옹이 압박을 유도한 뒤 빠른 방향 전환으로 박스앞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결국 미카우타제의 침투 한 번, 슐츠의 패스 한 번이 경기의 균형을 바꿀 것이다. 파리FC가 버티더라도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실점 확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리옹의 전술적 상성이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경기 흐름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파리FC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라스부르. 스트라스부르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원 전개 속도를 높이며 점유율을 유지한다. 플레이메이커 엘 무라베는 전환 타이밍을 정교하게 조율하며 중앙에서 공격의 리듬을 주도한다. 그는 좁은 공간에서도 볼을 간결하게 처리하고 하프 스페이스로 전진 패스를 연결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파니첼리는 좌측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공격 전환 시 스위칭을 통해 상대 수비를 끌어낸다. 파이스는 세컨드볼 회수 후 빠르게 방향 전환을 시도하며 상대의 수비 간격을 흔드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조합이 만들어내는 중원 압박과 템포 조절은 팀 전체의 안정감을 유지시키는 핵심이다. 특히 홈에서는 점유율과 전진 압박의 밸런스가 잘 맞아 상대를 하프라인 근처에 묶어두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결국 엘 브라베가 중앙에서 템포를 조율하는 순간 스트라스부르는 공격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 오세르. 오세르는 3-4-3 형태지만 수비 블록 간 간격이 불안정하다. 측면 압박은 강하지만 중앙으로 몰리는 순간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무너진다. 시나요코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좌우를 오가지만 수비 시 라인 간 거리를 좁히는 움직임이 부족하다. 키즈미르는 역습 시 빠른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동료와의 간격 유지가 불안정하다. 오수는 피지컬은 강하지만 위치 선정이 불안해 뒷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잦다. 이런 문제는 곧바로 실점 위험으로 이어지며 세컨드볼 대처에서도 미묘한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전방 압박이 잘 풀리지 않으면 곧바로 수비 라인이 붕괴되고 커버 타이밍이 어긋난다. 결국 오세르는 중원 싸움에서 밀릴 경우 경기 전체의 주도권을 잃게 되는 구조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중앙 전환 타이밍과 하프 스페이스 점유율이 핵심이다. 스트라스부르는 엘 브라베를 중심으로 짧은 패스 연결로 오세르의 압박을 분산시킬 것이다. 그가 중앙에서 볼을 잡는 순간 오세르의 수비 간격은 벌어지고 라인 유지가 어려워진다. 파니첼리와 파이스가 좌우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세컨드 볼을 장악하면 자연스럽게 전진 압박이 강화된다.
반면 오세르는 측면에서는 강하지만 중앙 집중 수비가 불안정하다. 하프 스페이스 커버 타이밍이 어긋나면 스트라스부르의 전환 속도에 대응하기 어렵다.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간격이 넓어지며 중원에서의 볼 간섭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스트라스부르는 홈에서 공격 템포를 빠르게 유지하며 전진 압박으로 상대를 몰아붙일 것이다. 그래서 초반부터 점유율을 확보하며 오세르의 수비 블록을 흔들 가능성이 높다. 결국 엘 무라베의 패스 한두 번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 리그 17위까지 추락한 오세르의 구조적 불안은 쉽게 개선되기 어렵고 이번에도 같은 약점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전술 밸런스와 공격 템포에서 앞서는 스트라스부르가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스트라스부르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툴루즈. 툴루즈는 3-4-3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측면 빌드업을 통한 점유형 전개를 시도하고 있다. 마그리는 중원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맡지만 볼터치 횟수 대비 전진 패스의 비율이 낮다. 보호는 좌측에서의 침투 타이밍이 일정치 않아 전방과의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잦다. 소우어는 피지컬을 활용해 볼을 지켜내지만 마무리 순간에 집중력이 떨어지며 결정력이 아쉽다. 이로 인해 툴루즈는 하프라인을 넘기는 과정이 느리고 공격 템포가 자주 끊긴다. 특히 중원에서의 패스 순환이 느려 전방으로의 침투 루트가 막히는 경우가 많다. 점유율은 가져가지만 박스 안에서의 유효 슈팅 수가 적어 실질적인 위협은 떨어진다. 결국 툴루즈는 경기 초반엔 안정적이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루트의 단조로움이 드러나며 리듬이 무너지는 패턴을 보인다. 스타드렌. 스타드렌은 3, 5, 2 구조로 라인을 세우지만 볼 전환 속도가 느리고 하프 스페이스 활용이 부족하다. 무사 알타마리는 드리블 돌파와 컷백 시도는 많으나 마무리 결정력에서 기복이 심하다. 블라는 오프 더 볼 무브먼트가 좋지만 볼 백업 시 동료와의 타이밍이 맞지 않아 공격 연결이 자주 끊긴다. 론지에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지만 상대 압박을 받으면 후방으로 물러나며 공격 전개를 지연시킨다. 이 팀 역시 툴루즈와 마찬가지로 공격의 리듬이 끊기며 전방 침투 속도와 연계가 어색하다. 특히 삼성과 이성 간격이 넓어지면 세컨드볼 대응이 늦어지고 상대에게 역습 기회를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된다. 레는 볼 점유는 유지하지만 실제 박스 안 진입 횟수가 적어 효율적인 공격 전개로 이어지지 않는다. 결국 경기 흐름은 양팀 모두 서로의 약점을 의식하며 조심스러운 운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두 팀 모두 전방 완성도에서 한계를 드러내며 결정력 부재의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툴루즈는 볼을 점유하지만 하프라인을 넘는 과정이 느려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기 어렵다. 렌 또한 빌드업 속도가 느리고 공격 시 패스 타이밍이 어긋나며 유효 슈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양팀 모두 박스 근처에서의 세밀함이 부족해 찬스가 나와도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될 것이다. 특히 중원에서의 볼 순환이 느리기 때문에 경기 흐름이 전체적으로 밋밋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전반에는 탐색전 양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후반에도 체력 저하로 인해 전개 속도가 더딜 전망이다. 공격 루트가 단조로운 두 팀이기 때문에 한쪽이 확실히 주도권을 가져가기는 어렵다. 결국 경기 내내 득점 찬스보다 볼 탈취와 압박이 중심이 되는 밸런스 싸움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경기 구조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가 승부를 갈라야 하지만 양팀 모두 리스크를 감수할 의지가 약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안정적인 균형 속에서 무득점 또는 1 수준의 무승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